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훈쌤입니다. 오늘은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기둥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둥은 뭐냐면요. 기둥의 특징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둥의 첫 번째 특징은요.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원기둥은 그러면 직사각형이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기둥도 옆면을 여러분들이 펼쳐 본다면 직사각형으로 펼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둥은 옆면이 직사각형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바로 중요한 특징인데요. 기둥은 두 밑면이 모두 합동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밑면이 평행해야 한다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을 하면 우리가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다룰 각기둥, 원기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모두 다 기둥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건널비와 부피를 기둥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기둥의 건널비는요, 밑면이 두 개니까요, 밑넓이를 구하고요. 밑면이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여기에 옆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줍니다. 기둥의 부피는요, 부피는 단순하게 밑넓이에다가요, 여기에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쉽게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래에 주어져 있는 예시들을 통해서 건널비와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각기둥입니다.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때는 항상 전개도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옆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높이는 5고요. 여기 5인 변이 있고 5인 모서리, 그리고 4인 모서리, 3인 모서리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밑면이 이런 식으로 4, 3 요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널비를 한번 구해 볼게요. 밑면은 지금 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건널비는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밑넓이고요. 근데 이런 게 밑넓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요. 그리고 옆넓이를 더해줍니다. 이 옆넓이는요, 여러분, 이 부분인데 가로의 길이가 12cm이고 세로의 길이가 5인 직사각형이니까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이렇게 해서 옆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12 더하기 60이 되니까 72. 이런 식으로 건널비를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부피도 계산해 볼게요.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높이가 지금은 5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0. 이렇게 부피까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원기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건널비와 부피를 계산해 보죠. 원기둥도 우리가 전개도를 그려본다면 옆면은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높이는 6이고요. 두 밑면은 반지름이 2인 원으로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옆면의 가로의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요, 밑면의 둘레와 일치해야 하겠죠. 밑면의 둘레는 2파이r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4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계산을 마무리해 볼게요. 건널비는 밑넓이 4파이입니다. 밑넓이가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더하기 옆넓이, 가로의 길이 4파이, 세로 6에서 밑넓이 2개, 옆넓이 요렇게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8파이 더하기 24파이니까요. 32파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원기둥의 부피도 계산해 볼게요. 부피는 더 쉽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24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건널비와 부피 너무 쉽죠? 그러면 다른 입체 도형에서도 건널비와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뿔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뭐가 뿔인지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앞서 기둥은 옆면이 직사각형이고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면 기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뿔은요, 딱 한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뿔은 밑면이 한 개 있으면 뿔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입체 도형을 살펴보고 밑면이 하나밖에 없으면 뿔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뿔의 건널비와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식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뿔의 건널비는 밑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밑넓이 그리고 옆넓이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뿔의 부피는요. 기둥이랑 아주 비슷한데요. 밑넓이 그리고 높이를 곱해주는데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이건 기둥의 부피잖아요. 여기에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뿔과 기둥은 부피가 3분의 1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죠. 건널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전개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밑면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인 정사각형이고요. 옆면은 지금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옆면의 높이가 13으로 주어져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밑면의 넓이 그리고 옆면의 넓이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밑넓이부터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넓이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그리고 옆넓이는 삼각형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삼각형 하나의 넓이고요. 이러한 삼각형이 4개가 있는 게 옆면이죠. 그래서 곱하기 4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100 더하기 약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60 따라서 360 이렇게 이 뿔의 건널비를 계산해냈습니다. 자, 부피를 계산해 볼게요. 부피는 더 쉽습니다. 항상 뿔의 부피는 3분의 1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1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3, 4, 10이니까요. 400 이렇게 뿔의 부피를 계산했고요. 이제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도 계산해 볼게요. 자, 원뿔은요. 우리가 이 모선을 따라서 이걸 잘라서 펼치면 원뿔의 옆면은 부채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부채꼴이 되는지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직원뿔이라고 생각하면 이 모선의 길이들이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선의 길이들이 전부 똑같다. 아, 반지름이 똑같다? 그러면 이게 부채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옆면의 반지름은 부채꼴의 반지름은 모선의 길이인 13이 되겠고요. 밑면은 반지름이 5인 원인 상황입니다. 건널비를 구할 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중심각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근데 중심각을 모른다고 부채꼴의 넓이를 못 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우리가 2분의 1 RL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R은 바로 부채꼴의 반지름인 13이 되겠고요. L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와 일치하니까요. 밑면의 둘레를 우리가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건널비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입니다. 밑넓이는 반지름이 5인 원이니까 25파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 옆넓이를 더하면 되는데요. 2분의 1 RL을 통해서 구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R 반지름은 13이고요. L은 호의 길이는 즉 밑면의 둘레인 10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5파이 더하기 이 계산을 하면 65파이 따라서 90파이 이렇게 원뿔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원뿔의 부피도 구해 볼게요. 부피는 3분의 1부터 항상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면의 넓이는 25파이 방금 전에 구했었죠? 높이는 12.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3, 4, 10이니까요. 100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입체입니다.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정리해 볼게요. 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시피 완전히 동그랗게 생긴 입체를 말하는 거죠.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구는 지름이 4cm인 구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2cm가 되겠죠. 구의 건널비는요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4파이 반지름이 2니까요 2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16파이 이렇게 구의 건널비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구의 부피는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2를 r 자리에 대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3분의 4파이 그리고 반지름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32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의 건널비와 부피 그리고 뿔의 건널비와 부피 그리고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까지 이렇게 세 종류의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공부해 봤습니다.